네, 다음 코너는 알부자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정보를 주실지 귀 쫑긋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부자 연구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 알부자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태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재무의 키를 갖고 있는 재무해결사 최동기입니다. 안성맞춤 법률 전문가 이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일상 속에서 무언가 답답한 이 재무, 법률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알부자 연구소에 도착한 사연이 재미있게 신나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는 사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운동을 시작하면서 매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50대입니다. 그런데 으야! 어? 운동을 하다 보면 지나가던 다른 이럴 때 사람이 많아요. 제 그럴 팔에 수 맞아 있죠.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시면 뭐라고요?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치료비뿐 아니라 피해 보상도 정말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요? 물론 사고가 난 건 미안하지만 상대방의 부주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병원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나오네요. 이게 참 어려운 정말 문제죠. 소송이 진행된다면 과실이 전부 저한테만 있는 건지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나가게 돼서 당황스러운데 방법이 없는 건지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자,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이 손해배상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사례에서 관련된 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흔히 아시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75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동기쌤, 사연자처럼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아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이 있는데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보장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종합보험,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 화재 보험 속 특약으로 이제 가입되어서 좀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시면서 배상 책임 특약을 찾아내신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의외로 지금 솔루션이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잘 듣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망한 거예요. 아이고. 자, 사연자가 일단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 이 손해배상도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례를 예를 들면 일부러 그 피해자분을 마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고의는 없었을 것이고, 어허. 과실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그 과실 요건 자체가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험에서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 타인의 재산에 고의로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보상이 되지 않고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지금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보상 가능한 손해를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 3가지 정도를 네. 제가 예로 들어드릴 텐데, 첫 번째, 타인의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고가의 물건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차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네. 해운대에서 네. 그 한 자녀가 조개 껍질로 삼각별이 그려져 있는 자동차에 흠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삼각별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독일차 비싼 거 비싼 그거요? 차인데. 그렇죠. 고의로
차를 긁은 게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으로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누수. 자, 오래된 아파트. 아파트가 좀 오래되다 보면 이제 배관에 녹이 쓸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랫집은 천장, 네, 다 손상이 되고 물이 떨어지면 뭐 가전제품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 줄 수 있고요. 우리 집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는 것 또한 보장이 가능하다. 네, 하지만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고가의 타일을 다시 붙이는 마감 비용 같은 경우는 보장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거주 중인 집에만 해당되나요? 거주 중이 아니라도 네. 과거에는 거주 중인 집만 보장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판매되는 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을 하실 때 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려견.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다가 예. 행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또한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증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부터요. 자, 그런데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연자처럼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거예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건 우연한 일로 이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선수가 아니라 네. 그냥 뭐 퇴근하시고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운동이 직업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뭐 배드민턴 선수이신데 뭐 국제 대회를 나가서 사고가 일어났다. 예. 이런 부분은 배상 책임에서 보장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보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기쌤? 보장 금액이 큰 건 3억까지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1억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피해 보장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고요.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부담금이 그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를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타인의 고가의 물건을 파손 시에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타인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 또한 고의성과 실수를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이제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피해자가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인 케이스가 보험 금액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 사건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과실은 오로지 그 지금 가해자로 부를 수 있는 이분한테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운동하다가 다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운동 능력이나 경력, 그거를 좀 따질 수밖에 없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설명드려 보면 A씨와 B씨가 배드민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라켓을 휘둘렀는데 네. 그만 B씨의 눈을 맞히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의 안구가 파열이 되는데 피해자가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받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께서는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일단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사건, 사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교통사고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대폭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그 내용 사고 부담금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또 대물 5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2022년 7월 28일 이후에 가입한 분들께서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또 사고 한 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그렇게 부담하시게 됐습니다. 아, 진짜 운전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자동차 손해배상법 내지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많죠. 아파트에서 이제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밀다가 좀 자동차에 어떤 흠집을 내게 한 경우
이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힘 조절 실패로 차를 밀다 너무 세게 밀었어요. 네. 그리고 앞에 돼 있는 주차를 이제 파손했다면 네. 이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에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배상 책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이제 이중주차를 예로 들어드렸는데 자동차를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는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휴게소나 네. 주차를 하시고 일어난 사고, 문콕이라고 하죠.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 책임으로 보장이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자, 문콕은 자동차를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지 배상 책임 보장에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하.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자녀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TV를 파손했어요. 이거 배상 책임에서 보장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보장이 되는 것이지 네. 내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는 뭐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의외로 이 특약 가입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보험료는 혹시 어떻습니까? 네,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몇 억 보장이 되는 특약이다 보니까 무려 1,000원 안팎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한 달에 너무 좋은데요? 1,000원 안팎의 비용.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가족 모두가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장? 네, 배상 책임 특약이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녀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30살 이하의 자녀만 보장이 되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보장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부부만 보장이 되고 아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가족 모두 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진짜. 사건 사고란 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만 준비되어 있어도 든든한 대비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사실은 저는 변호사님을 이렇게 뭐 방송 때나 만나고 싶지 이 사건으로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소송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두어야 될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거기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떤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어떤 증거로서의 효력도 가질 수 있고 또 소송 전에 가해자께서 그거를 보시면 사전에 조정도 가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고려를 하시게 될 것이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시효가 되게 되는데 어느 하나 빨리 도달이 되게 되면 시효는 완성한 걸로 보게 됩니다. 동기쌤 끝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2가지 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네. 중복 보장이 아닌 비례 보장이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례 보장이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부터 저희 3명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방송을 하다가 이 고가의 카메라를 파손했다. 어허.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 수리비가 대략 한 뭐 4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3명 다 배상 책임 특약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럼 보상이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나눠서 각각 보장이 된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례보장의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점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다르다. 그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무려 10배가 뛰어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혼자 가입을 하고 있으면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되지만 가족이 같이 가입을 하면 이 본인 부담금도 없앨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배상 책임 특약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가성비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화재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웬만한 보험의 그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요. 이 배상 책임 특약이 빠져있다라고 하신다면 본인 부담금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가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연 속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을 원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
알부자 연구소.